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이슈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기로 돼 있는데 수사에 역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언제 관용이 있었던가요? 경찰청장이 오늘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한술 더 떠서 대검찰청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배후조정 세력은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언론도 대대적으로 희망버스 사냥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사마다 준법을 강조하지만 현대자동차의 불법 사내 하청과 대법원의 시정명령을 묵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불법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마다 넘쳐나는 현대차 광고와 협찬, 혹시 양심을 판 외눈박이 기사에 대한 대가는 아닌지요. 대한민국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과 대기업에 대한 법, 이 두 개가 따로 존재하느냐고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사냥은 중단돼야 합니다. 노동자 사냥을 앞세운 공안몰이로 혹시 부정선거 규탄 촛불까지 흔들어 끌려는 속셈은 아닌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58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4,669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독재자 전두환 씨의 사돈 앞으로 된 LA 고급주택이 곧 팔릴 것 같습니다. 30억대에 달하는 이 저택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절반이 둘째 아들 재용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의 추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에서 박상균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 씨와 부인 박상아 씨, 그리고 모친 윤양자 씨 사이에 소유권이 오고 간 뉴폴트 비치 저택. 다시 매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고발뉴스 취재팀은 해당 저택이 지난 5월 매물로 나왔다가 장남 전재국 씨의 조세 피난처 재산은닉 의혹이 불거지자 매각을 보류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최근 한국 검찰이 비자금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다시 주택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리스팅 데이트 이제 5월 10일 이제 2013년도에 내놨거든요. 내놓고 한 20일 정도쯤 지났다가 6월 1일 날 갑자기 이제 그거를 그 홀드로 해놨거든요. 그 홀드라는 거는 결국 이제 보류한다는 건데 이제 그 아마 그 뭐 셀러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에이전트로서야 뭐 완전 리스팅을 캔슬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류해 놓는 게 좀 낫겠죠. 현장 확인을 위해 LA 최고급 부촌으로 꼽히는 뉴폴트 비치 해안가 인근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매각이 임박했는지 새롭게 외벽 도색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매각 희망 가격은 미국 돈 24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주택은 지난 2005년 9월 배우 박상아 씨가 독신녀 자격으로 구입한 것이지만 이미 전재용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절반이 재용 씨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한국 검찰이 이 저택의 절반도 추징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고발뉴스 취재팀은 어렵사리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확인해줬습니다. Oh yeah, the agent just said. Agent Kevin Hom, right? Korean agent. Yeah. Yeah, he just said it's time. You know, the market's good here now. Yeah. Market is good. Yeah, market's up.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 모친명의 신탁 계좌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문제의 뉴폴트 비치 저택. 지난 2005년 전재용, 박상아 씨 부부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매입한 가운데 최근까지 렌트로 운영됐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저택이 재산 환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폴트 비치에서 고발뉴스 박승균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에 비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촛불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향후 촛불의 향배를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은 어김없이 타올랐습니다. 우선 앞줄을 훑어보니까요, 국정조사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우여곡절 끝에 사퇴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밝은 모습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국정조사 가장 앞장서서 뭔가 진실을 밝혀줄 걸로 기대했던 의원님인데 대국적으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진선미 김연 없는 국정조사,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원칙에 벗어나는 주장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 대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들 그런 거 다 제공할 거고요. 여전히 그 국정조사 국면을 우리가 같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려고 맘먹고 있어요. 촛불 집회 한 달을 맞아 2만 명이 참여한 이전 주에 비해서 다소 촛불 참여가 줄어든 양상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집회 참석을 위해 멀리 안동에서 올라왔다는 노 부부는 광우병 촛불 때만 해도 방송사 중계차들이 중계를 해줘서 내용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방송이 기사를 한 줄도 내주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람들 왜 많이 안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시간이 아직 안 됐나? 알아요. 다 알아요? 뭘 아세요? 그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꼭 나오진 않지만 지금 뭐 방송 뭐 그렇게 해도 다 안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요일이 바뀌어서 그렇지 오히려 시민들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보다요, 요일이 좀 바뀌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또 매번 오긴 어려우실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진 못하지만 관심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정부와 언론이 정보를 차단하고 있지만 SNS 등을 통해 진실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촛불을 들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중동이 예상하는 것처럼 촛불이 앞으로 사그라드는 거 아닐까요? 설마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아무리 언론이 차단됐다고 해도 트위터라든가 SNS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언론에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다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가 물 건너가거나 막히는 상황이 오면 촛불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행사는 나라 걱정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흥겨운 음악 위주의 문화제로 진행됐습니다만 낙검수 김용민 교수가 이례적으로 무대에 올라와 깜짝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선거 불복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4.19 혁명이 대표적인 선거 불복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거 불복하지 않는다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고 제대로 된 국민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무지하게 바쁩니다.
불려다니느라, 검찰, 경찰, 법원에 불려다니느라 도대체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바쁘지만 여러분들이 촛불을 계속 켜신다면, 다음 주에 10만이 되신다면 낙검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거를 지난주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민주주의에 만 대해서 명을 테러를 훌쩍 가는 넘는 세력은 많은 수가 민주주의 역시 촛불을 파괴 들었습니다. 세력입니다. 많은 시민들 여러분, 만나 뵀더니 제발 이런 아무래도 현실에 장기 전에 직시하면서 대비하는 모습인 것 같고 우리가 부정선거의 실체에 결코 대해서 절망하지 더 않고 많이 앞으로 알아가고 나아가야 있는 될 중인 줄이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오늘 특히 이 언론인 자리에는 여러분들, 낙검수의 제가 제안을 김용민 하겠습니다. PD가 제가 등장해서 지금 큰 박수를 국민 받았는데요. TV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10만 명이 지금 돌파되면 방송사 낙검수를 신문사에서 다시 부활시키겠다, 독점도 못하게 한다. 이런 깜짝 선언을 해서 못하겠다.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하십시오. 아니 10만 돌파하면은 낙검수를 부활하겠다 폭탄 발언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멤버들이랑 상의하셨어요? 전혀 상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무르익었습니다. 오케이. 예, 갈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하는 겁니까? 일단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정봉주 머리를 깎겠습니다. 김어준 수염을 자르겠습니다.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네. 주권자에 의한 정당한 요구인 촛불 집회를 마치 이념 갈등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맞불 집회 역시 빠지지 않고 열렸습니다. 네, 촛불 집회가 한창인 이 시각에 길 건너편 국가인권위원회 앞인데요. 어버이연합, 소위 어버이연합 회원들 한 200여 분들이 꽹과리를 치면서 옛날 노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꽹과리와 고성능 스피커가 동원된 것 같은데요. 매번 촛불 집회가 열릴 때마다 지난주에는 토요일날 또 같이 맞불 집회를 하셨는데 오늘 금요일로 옮겼더니 또 금요일날 찾아오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인터뷰를 시도해 봤는데요.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라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목적으로 참석 중이신지 이거 안 들리세요? 어떤 목적으로 집회 중이신지요? 어떤 목적으로 집회 중인지요? 예예. 내가 지금 말이 둔해가지고 잘 안 돼. 뭐 틀리하셨어요? 네. 자,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오늘 지금 열심히 구호도 외치고 네. 노래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목적으로 와 계시는지 좀. 어떤 목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괜히 그 국정원 댓글 달아가지고 이거는 어떤 뭐 무효다 뭐다 하잖아요. 국정원 댓글이라는 거는 이거는 젊은 사람이 보는 거지 나이 먹은 사람은 이거 보지도 못해. 국정원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잘 됐다고 보시나요?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아니 잘 됐지. 왜냐면 국정원에서 하는 거는 간첩 잡기 해서 이것저것 다 보는 것이지. 본 게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성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것저것 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국정원이 필요 없는 거고 해체를 해야지. 없애야지. 간첩도 잡지 말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그런 공산주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반사주의 됐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 결국 간첩을 잡기 위해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도 감청은 물론이고 댓글 작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 쪽으로 향해 있어야 할 대형 스피커가 정반대쪽, 즉 촛불 집회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은 고막을 흔드는 마이크 소리 때문에 귀를 막고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 집회 역시 매번 심대한 방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 말씀 하나 여쭐게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인데요. 지금 저 어버이연합이 자신들이랑 관련 없는 방향으로 스피커를 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규제 대상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경찰관들이 나와 계신데 어버이연합 자기 집회하는 쪽으로 마이크를 돌리지 않고 전혀 자신들과 반대쪽에 있는 촛불 대여를 향해서 마이크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저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관들은 애써서 처연한 모습이네요. 소위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는 심각한 대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인데요. 수수방관하는 경찰들, 그런 엉터리 잣대를 가지고
과연 공권력 집행이 가당키는 한 것인지 깊은 회의가 듭니다. 아직도 경찰은 지난해 12월 14일이죠. 국정원의 댓글을 발견하고도 삭제하고 또 이틀 뒤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당시의 불법 상태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18일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이후에 언론들은 앞다퉈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느라고 법석을 떨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병영 체험을 앞장서서 홍보해온 주체가 언론들 자신이었다는 점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뉴스 취재 결과 학생들의 병영 체험 열풍은 MB정부 들어서 안보 교육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5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학생 5명 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언론은 대체로 안전불감증이나 사설 캠프의 문제점, 무자격 조교 등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입니다. 사고를 낸 사설 해병대 캠프는 체험 학습 전문 업체가 아닌 작은 여행사에 불과했고 교관들 대다수는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사설 캠프에 대한 비판에 이어 언론의 관심은 아이들이 사투를 벌이던 시각, 술판을 벌인 학교 측으로 옮아갑니다. 사고 당시 교장과 교사들이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학교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캠프 참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방송사들, 과연 사설 병영 캠프를 손가락질할 자격은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09년 MBC가 보도한 극기 캠프 홍보 영상입니다. 낙하산과 화생방 훈련 등 고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러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치켜세웁니다. 지옥훈련으로 유명한 특수전사령부 훈련장에서 앳된 여학생이 낙하산 훈련에 도전했습니다. 군인들도 겁내는 악명 높은 화생방 훈련. 설마 했던 오기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한순간에 일그러집니다. KBS는 올해 초 아예 어린 학생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드러내놓고 칭찬합니다. 협동심과 인내심을 익힌다며 해병대 캠프 홍보를 자청한 모습입니다. 해병대 겨울캠프 참가자들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다로 뛰어듭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동료와 함께 나르면서 자연스럽게 인내와 협동심을 익힙니다. 조금이라도 자세가 해이해지면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교관의 불호령을 왜 따라야 하는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장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일상에 인해 익숙해집니다.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정신력을 무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영 캠프를 가야 된다라는 식의 인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우 비현실적이고 부조리한 인식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병영 캠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병영 캠프가 군사 문화를 일으키는 것과 아울러서 인생은 전투라고 하는 그런 반교육적인 인식들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군대화, 조직의 병영화를 시도한다는 비판 때문에 제한적으로 뉴스에서만 거론되던 병영 체험은 어느새 MBC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진출했습니다. 경쟁에 익숙해진 세태 탓인지, 하지만 여과 없이 전해지는 군사 문화를 비판하는 언론도 지식인도 거의 전무한 형국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중문화 트렌드 중에 군 관련 컨텐츠가 부쩍 많이 증가를 했고, 진짜 사나이와 같이 국방부에서 협조하는 그런 형태의 홍보성 프로그램들이 너무 만연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에서 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무분별하게 방송할 경우 군사 문화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전쟁의 본질을 잊게 되니까 결국 병영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MB 정권 들어 부쩍 늘어난 병영 캠프 홍보는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나 교육 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한 충청남도 교육청은 병영 캠프를 추진하기 위해 아예 예산까지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정부 들어와서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고 2009년, 10년 이즈음부터 이렇게 학생들한테 안보교육, 나라사랑교육 이런 것들 갖다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안보 강연회, 병영체험 캠프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강조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그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보내고 돈도 그 지역교육청별로 뭐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총액으로 5,500만 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학생들 뭐 나라사랑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병행 체험을 해라. 9월 초까지 이제 결과도 제출하라. 이렇게. 80년대 대학생들은 문무대라는 곳에 들어가서 병영 합숙 훈련을 받아 했고요.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련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집총 교육을 받았었죠. 군부독재 청산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피와 저항을 통해서 폐지된 군사문화의 잔재들인데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군사문화를 지켜보면서 혹시 7, 80년대로 우리 사회가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가뜩이나 입시에 지친 우리 청소년들, 머지않아 개구리 문양의 교련복을 입어야 하는 악몽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KBS가 현재 TV 수신료를 2배 가까이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그런가 했더니 공멸하고 있는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80년대 땡전 뉴스의 버금가는 땡박 뉴스로 국민 여론이 뒤돌아 앉은 거 KBS는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청와대만을 향한 KBS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인데요. 지난 방중 당시에는 난데없는 한류 공연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띄워주더니 오늘은 갑자기 전국 럭비 선수권 대회를 끊고 대통령 참석 행사를 생중계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무슨 기념일도 아닌데 단지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정책TV, KTV죠. KTV가 만든 방송을 받아다가 KBS가 그대로 틀어준다고 합니다. KTV는 수신료를 정부가 지급을 하지요. KBS의 수신료는 왜 청와대나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대신 내줘야 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